여러분, 세상에 이런 문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람처럼 왔다가 해가 지면 사라지는 것.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병에 담을 수도 없는 것. 바로 나무 그늘을 사고 파는 문서입니다. 어느 지독한 구두쇠 부자가 손에 잡히지도 않는 나무 그늘을 팔고는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하하. 내가 그 멍청이한테 땅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그늘을 팔았다니 열냥이 공짜로 생긴 게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부자는 자기 안방 한복판에 낯선 사내가 떡하니 드러누운 광경을 보고 눈이 뒤집히게 됩니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리, 저는 제 그늘을 따라온 것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과한 욕심을 내다가 제 꾀에 넘어간 욕심쟁이 부자와 지혜로 통쾌한 복수를 한 재치 넘치는 사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줄기가 얼마나 굵은지 어른 셋이 두 팔을 벌려 감싸 안아야 할 정도였고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 그 아래 웬만한 집 마당보다 더 넓은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여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 모여 새참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잠시 일손을 쉬었습니다. 글방을 오가는 아이들이 그늘 아래 앉아 책을 펼쳤고 농사일에 지친 어른들이 잠시 드러누워 숨을 돌렸습니다. 그 느티나무는 말하자면 마을 사람 모두의 쉼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느티나무가 심긴 땅의 임자가 마을에서 가장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난 최 부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땅 한 평, 쌀 한 톨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작인들한테는 추수 때마다 온갖 명목으로 셈을 더해가며 소출에 더 많은 몫을 챙겼고 마을 행사에 출염이 돌아오면 항상 다른 핑계를 대며 빠졌습니다. 그런 최 부자였으니 느티나무 그늘을 사람들이 거저 누리는 것이 속으로는 늘 마뜩잖았습니다. 저 나무 아래 모이는 것들이 내 땅 빌려 쓰면서 인사 한 번 변변이 없으니 언젠가는 단단히 혼쭐을 내야겠어. 그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쪽에는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초가에 쓸만한 농기구 몇 가지가 전부였고 입고 다니는 옷도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마을에서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기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빙 돌려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곳에서 김서방은 늘 옆길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불의한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서방을 좋아했습니다. 김서방이 있으니 든든하다. 무슨 일이 생기면 김서방한테 물어보면 돼.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김서방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요? 다만 손해보는 게 싫어서 좀 생각하는 것뿐이지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볕이 너무 강해 밭에서는 잠시도 버티기 어려운 날씨였습니다. 오전 일을 마친 김서방은 느티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갓을 얼굴에 덮은 채 달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먼 곳에서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편안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그 모습을 발견한 최 부자가 눈을 치켜뜨며 다가왔습니다. 최 부자는 잠든 김서방의 멱살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놈! 당장 일어나거라! 김서방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시오? 최 부자가 손가락을 들어 나무와 땅을 가리켰습니다. 이 나무가 내 나무고 이 나무가 선 땅이 내 땅이다. 그러니 이 그늘도 내 그늘이야. 내 그늘에서 무단으로 잠을 자려면 자리세를 내야 하는 것이야. 당장 돈을 내놓든가 썩 꺼지거라.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구두쇠가 결국 일을 내는구나. 그늘에 자릿세라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도대체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지만 최 부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땅에서 생기는 것은 다 내 것이야. 거저 누리려 들면 안 되는 게야. 김서방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짧은 순간 김서방의 눈빛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지나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김서방이 크게 화를 내거나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서방은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옷을 털더니 오히려 최 부자 앞에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나리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 좋은 그늘을 거저 빌려 잠을 자다니 제가 정말 잘못했군요. 최 부자가 흡족한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그런데 김서방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귀한 그늘을 언제 쫓겨날지 모르며 빌려 쓰는 것보다는 아예 제가 사버리는 것이 낫겠군요. 나리, 이 그늘을 저한테 파시지요. 최 부자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늘을 산다고? 이 어리석은 놈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그늘이 손에 잡히기라도 하나, 눈에 담아가기라도 하나, 돈을 공짜로 벌 수 있겠구나. 최 부자가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그늘은 무척 값진 것이라서 그냥은 못 팔지. 어디 보자. 10냥은 받아야겠네. 김서방이 주저없이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냈습니다. 10냥이라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서방이 말했습니다. 다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인 만큼 제대로 문서를 써주셔야겠습니다. 문서? 예, 느티나무가 만드는 그늘에 임자, 자리와 쓸 수 있는 권리 일체를 김서방에게 넘긴다고 분명히 적어주십시오. 최 부자는 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늘에 임자를 넘긴다니 이 어리석은 놈이 제 발로 돈을 갖다 바치는구나. 최 부자는 붓을 들어 문서를 썼습니다. 느티나무가 들이우는 그늘에 임자 자리와 쓸 수 있는 권리 일체를 10냥을 받고 김서방에게 영영 넘긴다. 최 부자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서방이 문서를 받아 2번, 3번 꼼꼼히 읽은 뒤 품속에 정성스레 넣었습니다. 그리고 10냥을 건넸습니다. 최 부자는 돈을 받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하하하! 이 녀석이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그늘을 10냥이나 주고 샀네 그려! 세상에 이런 멍청이가 있나! 사람들은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최 부자는 그날 저녁 동네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랑하며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습니다. 내가 그늘을 팔았어! 세상에 그늘을! 그것도 10냥을 받고서! 저 김서방이 아무리 꾀가 많다 해도
이번엔 내가 이긴 게야. 다음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전날보다 더 무덥고 떼약볕이 강했습니다. 아침에는 느티나무 그늘이 나무 바로 아래에만 짧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아래 모여 앉거나 누우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최 부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흘겨보다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것들이 아직도 저 그늘에 앉아 있구먼. 이제 그늘 임자가 바뀌었으니 내일부터는 김서방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그늘의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 길게 늘어난 그늘이 마을 어귀 흘길을 지나 최 부자네 집 담장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더 기울자 그늘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앞을 지나더니 안채 마루를 넘어 안방 문지방까지 그 끄트머리가 닿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인이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보따리 하나를 든 김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니시오? 저는 이 집 그늘의 임자 김서방이요. 제 권리를 누리러 왔소이다. 하인이 눈을 깜박였습니다. 예? 그늘의 임자라니요? 어제 날있게 열량을 드리고 이 느티나무 그늘을 정식 문서를 써서 사들인 사람이요. 그늘이 지금 나리의 안방에 들어가 있으니 그 임자로서 당연히 따라가야 하지 않겠소. 하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안으로 들어가 최 부자에게 고했습니다. 잠시 후 최 부자가 뛰쳐나왔습니다.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김서방은 품에서 문서를 꺼내 최 부자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날이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 그늘의 임자 자리와 쓸 수 있는 권리 일체를 김서방에게 영영 넘긴다고요. 지금 그 그늘이 나리의 안방에 있으니 이 그늘의 임자인 저도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최 부자가 얼굴이 벌개지도록 소리쳤습니다. 이 고얀 놈! 안방이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놓으려 하는 게야? 김서방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날이 저는 제가 정식 문서를 써서 사들인 그늘을 따라온 것뿐입니다. 그늘이 나리의 안방에 있으니 이 그늘의 임자인 저도 그 자리에 있어야지요. 그것이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어느새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낄낄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최 부자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뭐라 반박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자기 입으로 그늘은 내 것이고 자릿세를 받겠다고 했고 문서에도 분명히 임자 자리와 권리 일체를 넘긴다고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자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서방은 최 부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날이 막으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는 제 그늘을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김서방은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 그늘이 드리워진 자리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대자로 들어 누웠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바깥에서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그 자리에 섰어. 어찌할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당장 끌어내고 싶었으나 문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놈을 당장 내쫓아라! 하인들이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날이 근데 저분이 문서를 보여주셔서 닥쳐라!
최 부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동안 느티나무 그늘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아침에는 서쪽으로 길게, 낮에는 나무 바로 아래 짧게, 오후에는 동쪽으로 길게, 그리고 최 부자네 집의 위치가 마침 느티나무 동쪽에 있었으니 오후만 되면 어김없이 그늘이 담장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김서방은 날마다 그 시간에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늘 임자 왔소이다. 마당이고 부엌 앞이고 그늘이 닿는 곳이면 김서방이 따라 들어와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최 부자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이놈아! 나리, 이 그늘의 임자가 제 것을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저는 제 것을 따라다닐 뿐입니다. 최 부자가 소리를 지를수록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와 구경하고 웃었습니다. 어느 날은 최 부자가 문서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김서방이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나리, 이것은 나리께서 직접 도장을 찍으신 정식 매매 문서입니다. 강제로 빼앗으신다면 관아에 하소연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 부자는 그 말에 손을 거뒀습니다. 관아에 이 일이 알려지면 더 큰 망신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는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늘을 팔았다가 안방까지 내줬다는 그 집이 어디요? 저기 최 부자네 집이요. 그럼 저분이 그 유명한 김서방이요? 구경꾼들이 몰려들수록 최 부자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장에 나갔다가도 그늘 파신 분 아닙니까? 하는 소리가 들렸고 친지를 만나도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 어른들에게도 하소연하러 다녔습니다. 저 김서방이 날마다 내 집에 함부로 드나들고 있소이다! 마을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그늘의 임자가 자기 것을 찾아온 것인데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최 부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최 부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오후만 되면 찾아오는 김서방 때문에 집안에서 편히 쉴 수가 없었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최 부자는 결국 사람을 보내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김서방이 느긋하게 찾아오자 최 부자가 마루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방, 이러지 말고 이 그늘을 나한테 다시 팔게나 자네가 원하는 값을 말해보게. 김서방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파는 것이라면 가격이 맞아야지요. 최 부자가 손가락을 폈습니다. 10냥을 받았으니 10배인 100냥을 주겠네. 주변에 몰려든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00냥이라면 적은 값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가격을 들은 김서방의 표정이 심드렁했고 사람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서방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나리, 사양하겠습니다. 최 부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100냥이 적단 말인가? 그러면 얼마를 원하는 게야? 김서방이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그늘을 다시 팔지 않겠습니다. 왜? 왜 안 판다는 게야? 그늘이란 것은 원래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서방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제가 이 그늘을 산 것은 나리의 억지를 그대로 두면 마을 사람들이 다시는 이 나무 아래를 편히 쓰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리의 말씀대로 문서를 쓴 것이지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김서방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이 그늘의 임자는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그늘을 누구에게도 팔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느티나무 아래는 마을 사람 누구든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쉬어갈 수 있는 모두의 쉼터입니다. 그 누구도 이 그늘 아래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와 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옳소! 김서방의 말이 맞다! 통쾌하다. 이제 마음 편히 쉬겠네. 최 부자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반박하려 해도 자신이 먼저 그늘을 팔았고 문서에 도장까지 찍은 것이었습니다. 억지를 부리다가 오히려 제 꾀에 제가 넘어진 꼴이었습니다. 그늘을 판 것은 내 실수였지만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야. 나리, 무엇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나리께서 손수 쓰신 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 최 부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최 부자는 한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에 나갔다가도 김서방의 목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얼른 몸을 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 부자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의 것에 억지를 부렸다가 더 큰 망신을 당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부터 최 부자는 느티나무 그늘에 모인 사람들을 더 이상 눈 흘기며 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최 부자가 아주 호되게 당했구만. 그해 여름부터 느티나무 아래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을 하다 지친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쉬어가고 글방을 다녀오던 아이들이 모여 앉아 옥수수를 나눠 먹었습니다. 늙은 어른들이 장기를 두고 젊은 일꾼들이 새참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나무 아래를 지날 때마다 슬며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사람이 물었습니다. 김서방, 그 백냥을 그냥 거절한 게 아깝지 않소? 김서방이 느티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백냥은 쓰면 없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 그늘은 해가 있는 한 해마다 돌아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편히 쉬는 것을 보는 게 백냥보다 훨씬 값진 일 아니겠소? 이웃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방은 역시 생각이 남다르구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분 좋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 부자는 남의 것에 억지를 부리다가 스스로 발목이 잡히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늘에 자릿세를 받겠다는 욕심이 오히려 안방을 내주는 결과를 낳은 것이지요. 반면 김서방은 꾀와 지혜로 그 억지를 맞받아치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의 편안함을 위해 그 꾀를 썼습니다. 최 부자가 제안한 백냥을 거절한 그 순간이 김서방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장면일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앞선 자리에서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결국 가진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반면 남을 위해 지혜와 마음을 쓰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돌아옵니다. 사람들의 믿음, 마을의 웃음, 그리고 해마다 돌아오는 시원한 그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잠깐의 그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처럼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주제곡, 그늘을 산 산에도 많은 감상 부탁드리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백 년을 지켜온 마을 어기 느티나무, 한여름 배악 곁에도 시원한 그늘 내어주네. 욕심 많은 최부자 그늘마저 제 것이라 낮잠 자던 김 서방의 멱살을 쥐고 호통치네. 이 그늘을 내게 파시오, 단돈 열량에 바람도 공기도 아닌 것을 샀다며 비웃어도 해가 지고 그림자가 담장 넘어 길어지면 그늘 주인 김 서방은 안방까지 당당히 걸어가네. 잭배의 잭간 넘어간 욕심쟁이 최부자, 백냥을 줄 테니 다시 팔라 사정을 하여도 김서방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가로젓네. 그늘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라네. 백냥 돈은 쓰면 그만 사라질 것이지만 사시사철 돌아오는 저 시원한 그늘은 아이들도 일꾼들도 눈치 없이 쉬어가는 우리 마을 모두의 진정한 쉼터라네. 이 그늘을 내게 파시오, 단돈 열량에 바람도 공기도 아닌 것을 샀다며 비웃어도 해가 지고 그림자가 담장 넘어 길어지면 그늘 주인 김 서방은 안방까지 당당히 걸어가네. 이 그늘을 내게 파시오, 단돈 열량에 바람도 공기도 아닌 것을 샀다며 비웃어도